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 자료를 다운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로 신학년도 준비 업무하고 시간표 업무, 학적 업무, 학급 담임의 업무, 시스템 관리 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건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가능한 대로 많은 양을 자세하게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학교에서는 신학년도 준비 관련해 가지고 진급은 다 시켰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8일까지 2월 18일까지 자가진단 관련 때문에 진급을 다 시키라는 공문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미 진급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자료에서 앞부분의 생활기록부 마감 정정대장 부분은 참조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다운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앞쪽에 별모음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한 20가지 정도 되는 별 모음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매뉴얼적인 부분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별 모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보시면 업무 진행에서 빠뜨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년도 준비 업무 1 중에서의 확인사항 1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참조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사항 2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제 정정대장 관련이 있는데요. 정정대장이 아직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감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진급이 안 되겠죠. 그런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실어 놨습니다. 특히 이제 5쪽의 중간 부분에 별 표시 보시면요. 정정대장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4단 결제로 해야 된다는 거. 가운데 중학교에서는 이 4단 결제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임 또는 담당 부장, 교감, 교장 이렇게 4단 결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교감 없는 교감 미배치교 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지명해서 하고 다음에 담당 부장, 교무부장이 되겠죠. 교무부장, 교장 이렇게 해서 4단 결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학교에서 질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실수로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출력물 관련입니다. 출력물을 출력해 두셔야지 되는데 출력물을 출력해 두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감사 같은 데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전 출력물, 정정 전에 출력물을 반드시 출력할 수 있도록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이 3월 초에 있게 될 이유가 5쪽에 보면은 2번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 1월 달에 이제 보통 방학을 하고요. 1월부터 2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다음 해, 그러니까 2021학년도가 되겠죠. 2021학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작년도 기록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5쪽에 있는 예시도 봉사활동 관련 예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록을 남겨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앞으로 이제 있게 될 내용들인데요. 또 어떤 학교는 학년 초부터 있게 될 내용인데 7쪽에 보시면요. 7번 항목이 있습니다. 학적 변동, 재취학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하기의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챙겨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로 바로 이제 재취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일단 학교에서는 거의 진급이 이제 마무리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 섹션 3입니다. 신학년도 환경 설정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신학년도 환경 설정 하기 전에 입학 진급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신학년도 환경 설정은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반도 만들고 학년도 만들고 학급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입학 진급 반편성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재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요, 반편성의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초점이 안 맞는다고. 자, 여기 일괄 반편성이 있고요. 반편성에는 일괄 반편성이 있고 개별 반편성이 있는데요. 일괄 반편성에도 여기 있는 일괄 반편성은 아이들 그 성적 자료를 만들어서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생의 반편성 자료가 있을 때 반코드와 반번호도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반코드 진급 반번호를 입력해서 자료 올리기,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역시 일괄 반편성 탭에서 성적 가지고 하는 것도요, 자료 내리기와 자료 올리기 과정을 거쳐서 작업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일괄 반편성은 말 그대로 일괄로 해야 되니까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엑셀로 작업을 하셔서 파일을 만드셔서 올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성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다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반편성은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씩을 다 일일이 반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입학생 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재학생 탭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생 탭에서 진급반을 정해서 저장하고요. 자, 이 반편성 개별 내용 등록에서는 현재 1학년이겠죠.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진급반을 일일이 지정을 해서 저장해서 진급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단계가 반을 바꾸거나요. 반을 바꾸는 경우죠. 이거 진급은 이제 2학년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반번호 부여 작업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반번호 수정 작업하시고,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급자 학적 반영 화면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신 학교도 이미 하신 학교도 많을 테고요. 안 하신 학교도 많을 텐데, 안 하신 학교에서는 요 위에 3개 요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적 미반영 자료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학생이 전입을, 우리 학교는 학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전입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가 뜰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편성 반번호 미부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뜰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조회자가 없어야 됩니다. 장기 결석자 조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되지 않는 학생,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조회해서 유급 처리 대상이나 유예 처리 대상이 있으면 분명히 학적을 분명히 정리하고 진급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회된 데이터가 없어야지 맞는 겁니다. 있으면은 다른 처리, 앞에 있는 관련 처리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적응자 관리, 능력 누락자라든지 이런 처리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학업 중단 관리에 가시도 위에도 있고요. 처리를 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선행 작업에 가면 이 조기 진급 유급자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적 반영 하겠습니다. 자, 학적 반영은 졸업은 이미 시켰습니다. 그래서 3학년 진급하면 되겠고요. 학적 반영하면, 자, 여기 요걸 한번 잘 봐두세요. 3월 1일자로 반영됩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2학년 3학년은 3월 1일자 학적 반영입니다. 7건 처리되었고요. 자, 2학년 처리하겠습니다. 2학년으로 진급되죠. 2학년도 마찬가지로 3월 1일자 반영입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반영했습니다. 자, 1학년 중요한데요. 1학년은 학적 반영 버튼을 누르면요, 메시지가 다릅니다.
입학일이 공휴일인 3월 1일로 반영됩니다. 반영하면 안 됩니다. 반영하지 마시고요. 3월 2일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3월 3일절 이후 첫 업무일입니다. 올해는 3월 2일 화요일이 되겠죠. 학적 반영으로 하면은 아까처럼 3월 2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확인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학적 반영일자 수정은 지금 2020학년도 교무학년도입니다. 그래서 학적 일자를 수정하려면 2021학년도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학생들 개인적으로 다 고쳐야 되고요. 개별적으로 다 고쳐야 되고요. 한 번에 고치려면은 여기 와서 다시 수정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적이 이제 반영이 다 됐고요. 학적은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또는 신입생 다 학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2021학년도로 학년도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6쪽 교재 16쪽에 보시면요. 학년 말 전입생의 진급 처리가 있습니다. 지금 타시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전입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입교에서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교가 진급자 학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직 이 작업 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전입생 자료가 도착하면요. 이 학생은 이제 전입생이잖아요. 전입생 학적 반영을 여기서 하겠죠. 전입관리에서 학적 반영을 하면은 반편성 관리에 개별 반편성에 자동적으로 학적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반편성 관리 개별 반편성에 가서 아이가 조회되면은 그 아이에게 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반편성 개별 능력 입학생 둘 중에 하나겠죠. 전입교에서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생 자료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진급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전입관리에서 학적 반영을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반편성 관리에서 개별 반편성에 가면 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에게 반을 배정하고 반편성 관리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 뒤에 있는 번호 부여라든지 번호 수정이라든지 이런 작업 필요하시면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진급 작적 반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전출교에서는 미진급했어요. 아직까지 진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입교에서는 진급 완료된 거죠. 지금처럼 진급 작적 반영을 다 해버렸습니다. 한 상태에서 그 학교에서는 진급을 안 시켰으니까 1학년 학생이 1학년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이 2학년인데요. 자, 그럴 때는 새 학년도가 돼서 어디서 하시냐면요. 전입관리 밑에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은요. 전입생 진급 누락자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진급시켜서 학적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경우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이스 자문단 활동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 많이 받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한 3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학적 반영은 일단, 마무리 짓고요. 신학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년도 넘어가면요. 페이지는 11쪽 되겠습니다. 예, 11쪽 넘어가셨죠? 제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럼 학교정보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이제 기준연도 학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진급을 위해서 새 학년도 만들고 반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을 하셨습니다. 작업을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8월 31일, 8월 31일 기본값으로 아마 고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학사 일정이 아직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작업을 안 하셨으면 이참에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자유학기 설정 밑에 아래쪽에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2021 1학기, 2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2학기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이게 지금 테스트 서버인데요. 저희들이 미리 좀 작업을 한 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뜹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뜰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이참에 한꺼번에 바꾸겠습니다. 2학기 한꺼번에 바꾸도록 하죠. 자, 학기 종료일이 이미 이제
이제 운영위원회를 거쳤을 거고요. 아마 끝났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월 18일입니다. 자, 그 다음 8월 19일로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요렇게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1학기 1학기로 놓고 작업을 하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으니까 앞 위에는 1학기, 밑에는 2학기, 11쪽 세 번째 별표 되겠죠? 11쪽 세 번째 별표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학기 시작일은 무조건 3월 1일이고요. 학기 종료일은 무조건 2학기 종료일은 무조건 2월의 말일입니다. 22년도는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한 김에 자유학기 같이 선택합니다. 자유학기 하나만 하지 마세요. 두 개 다 하시면 좋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죠? 자유학기는 1학년 1학기 동시 설정. 우리 강원도는 자유학년제이므로 1학기 2학기 동시에 설정합니다. 자유학기 설정하시고요. 참고로 요걸 또 많이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2학년 1학기는 왜 뜨는 거냐? 사람 불안하게 이러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2021학년도 2학년 1학기 학생이 혹시 자유학기를 언제 했는지 확인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자유학기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팝업이 나오는데요.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학기만 선택하고 편제하면 2학기 선택되지 않습니다. 1학기, 2학기 동시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2학기 들어가서 편제하려고 하면은 자유학기로 설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1학기 때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요. 그리고 학기 종료일과 2학기 시작일, 그리고 자유학기 설정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장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1학기 설정을 위해서 요걸 1학기로 바꾸겠습니다. 1학기 2학기로 바꿔놓으면요. 시간표 만들 때 2학기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그 다음 페이지 17쪽입니다. 학년초 학적 반영 참고사항 교명변경학교 입학생 학적 반영은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실행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재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DF로 나온 파일이 있습니다. 40쪽에 보시면은 되어 있고요. 학적 반영 일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입학생은 3월 2일이고요. 재학생은 3월 1일입니다. 그 다음 학적 반영 순서는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입학생 중 중입 검정고시 후 입학생 학적사항 입력 누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학생 학적사항 입력을 누락해서 학년이 넘어간 다음에 진급한 다음에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서 36쪽 참조해서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교육과정 편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제일 윗부분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수과정 관리는 할 거 없고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요? 이렇게 뜹니다. 사용 중지된 메뉴입니다. 자,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 하겠습니다. 편제 및 시간 관리.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등록이 있고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요. 가져오기 버튼을 활용하시면 편리하긴 합니다. 많은 과목을 등록시킬 때는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학년도겠죠. 가져올 원본 20학년도 1학기 1학년. 자, 학기로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가져 대상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가면은 뭐 쉽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진행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다음 파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편제 가져오기를 통해 가져온 편제 과목의 경우 성적 처리 유형이 공란입니다. 성적 처리 유형은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요거 그래서 빈칸입니다. 이쪽에 성적 처리 유형이 다 빈칸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1학기만 되어 있고요. 가져오는 김에 2학기도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2학기 가져왔고요. 자, 대상도 2학기로 바꿔줘야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그럼 2학기가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1학기, 2학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유학기 1학년은 자유학기죠.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제 기억에 한 4년, 3년, 4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지속적으로 또 틀리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무조건 성적 처리 유형은 성취도입니다. 국어 일반 교과는 무조건 성취도입니다. 일반 교과는 무조건 성취도입니다. 자, 일반 교과는 무조건 성취도입니다. 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체육은 성취도 3단계죠. 무조건 성취도입니다. 자유학년이든 아니든 무조건 성취도고요. 자, 보고는 이수미이수입니다. 교양 선택이죠. 교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로와 직업도 무조건 이수미이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유학기는 이수미이수 아니냐 하는데요. 나중에 보시면요. 여기 성적에 보시면 자, 여기 성적 처리에 가시면 교양교과 이수관리가 있고 자유학기 성적관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성취도 5단계라고 되어 있는 성취도 5단계, 3단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여기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자유학기 성적관리에서 처리합니다. 자, 여기를 이수미이수라고 해 두었으면 이 과목들은 어디에서 뜨냐면 교양교과 이수관리에서 뜹니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양교과 이수관리에서는 지금 뭐만 뜰까요? 요 두 가지만 뜨게 됩니다. 자, 자유학기 성적관리에서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 5단계, 3단계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교육과정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일일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여기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 그 자유학교로 편제되면서 조정되면서 영인 시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진로활동은 0으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임의로 시간을 넣어 두셨다가 0으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0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이 작년에는 창체에 진로가 개설 안 돼 있으면 자유학기 진로활동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의하면 진로활동에 기록해야 됩니다. 창체 진로활동에 기록해야 됩니다. 진로 관련 특기사항은 창체 진로활동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진로활동 반드시 편제하시고 특기사항 입력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편제 안 해도 입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진로활동 편제해 두는 것이 행정에 좀 편의성이 좀 오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자, 뭐 시간 관계상 다 하진 않을 테고요. 3학년 보겠습니다. 3학년 자 가져오기를 하는데요. 3학년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3학년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한 부분 좀 있어서요.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아이고, 조회해야 되는데 20학년도로 해야 되겠죠? 20학년도. 조회를 하면은 저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이게 살짝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3학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잘못할 뻔했습니다. 3학년을 가져가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뜹니다. 자, 가져오기를 진행하면은요. 역시 성적 처리 유형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테스트 서버인 관계로 일부만 지금 과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건 반드시 등록해줘야 되는 게 역사입니다. 자, 역사 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화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1학기만 있는 거죠.
2학기는 없습니다. 등록 아직 안 돼 있고요. 자, 2학기 등록하면서요. 자, 역사가 있는데요. 자, 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올해 3학년까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수를 적당히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위에가 1학기입니다. 전체로 바꾸겠습니다. 전체로 바꾸고, 역사를 클릭을 하고, 역사가 뭐 1학기, 2학기 다 배우고, 물론 이제 보통 많은 학교는 1학기만 배웁니다만은 여기서는 테스트로 보여주기 위해서 1학기, 2학기 68시간, 합산해서 68시간을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 등록이 됐습니다. 자, 닫으면은 아까 없었던 2학기가 생기고 역사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겠죠. 20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되고요. 성적 파트에 가셔도 역사는 제일 위에 나타나니까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학기도 가져오게 되면은 3학년입니다. 3학년이고요. 2학기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요. 그죠?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2학기도 등록을 하신 다음에 가져오시기를 한 다음에 역사를 따로 등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2학기 없어졌고요. 이 1학기에 다른 것도 지금 사라졌네요. 자, 아무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역사를 따로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 등록 과정에서요, 학교에 없는 과목을 요 밑에 고시외 과목 등록을 찾아서 등록하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이 특별한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강원도 내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그 민주시민교육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여기 선택 과목에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목 찾기 하지만 특히 어떤 학교가 있냐면 스포츠 클럽을 여기서 일부러 찾아가지고 등록하시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클럽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에 시수에 포함되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고시외 과목 등록 찾아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학년 과목 개설 이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 끝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그 교재 19쪽 보시면요. 진로활동 관련해가지고 내용도 포함했고요. 별이 큰 별 하나, 작은 별 4개 꼭 확인해 보아요 라고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자,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의 출력 버튼, 요걸 출력하시면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6학기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각 학년, 전 학년 성적 처리 유형, 여긴 지금 비어 있죠. 제가 이 작업을 아직 안 해서요. 1학기네요. 1학기 한번 보겠습니다. 1학기 출력을 누르시면 여기 성취도 5단계 제대로 됐는지, 이수, 미수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창체 각 영역이 편제가 됐는지, 시간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6부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메뉴, 그 밑에 있는 메뉴 편제 및 시간 배당표입니다. 편제 및 시간 배당표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합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합산 교육과정 편제표, 학교에서 교육계획 세울 때 있었던 시간과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요. 역사가 교육과정 차수가
3학년인 경우에는 제일 위에 올라가게 돼 있죠.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창체 동아리 시수에 스포츠클럽, 학교 스포츠클럽, 방과후 스포츠클럽 아닙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시수가 합산되어서 계산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과목들 외에 다른 과목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요 확인해 보아요. 별 5개짜리 잘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학생들 학년 진급한 다음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전교생이 다 써야 되는, 전 학년이 모두 써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했고요. 참 까먹을 뻔했습니다. 여기 승인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인 요청하시면 그 해에 학교 교육과정 편제 시간 배당표를 상신해서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두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한번 하면은 다시 승인이 안 됩니다. 기한문 상신이 안 되니까 여기 기본 메뉴에 상신하면서 찾으셔서 기결 취소를 하시고 다시 고치고 승인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밖에 안 되니까요. 학기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기 때 1년 전체를 편제표를 결제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20쪽의 5번 밑에 별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결문서 취소 후 수정하고 다시 상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진리 중에서요. 담임 편성, 교과목 편성 끝났는데 편제 교과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수 처리, 이수 미이수 또는 뭐 성취도 5단계 이 부분 틀렸다고 그 뒤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앞에 거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나이스에서 거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지금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2학년 연계학기 설정 관련해서 질문 들어오셨는데요. 2학기 연계학기 설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스에서는 연계학기는 2학기만 하게 되어 설정되어 있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연계학기는 어느 경우나 전국적으로 연계학기는 나이스에서 따로 설정하는 거 없고요. 교과에서 주제 선택을 하게 되면 교과에서 만든 그 주제 선택 프로그램 활동명이죠. 활동명을 괄호를 치고 따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이스에서 시스템적으로 연계학기 설정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학급 담임교사 편성 가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순서대로네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담임교사 관리, 담임교사 편성입니다. 자, 조회하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담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담임 편성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는데요. 딱 끌어온 다음에 20쪽 오른쪽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있는데요. 요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력 추가인가, 오류 수정인가. 이력 추가인가 오류 수정인가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오류 수정이 켜지는 경우는요 이미 그 등록이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이력 추가가 먼저 켜지게 되는데요. 이력 추가면은 2줄 생깁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처음이면은 이력 추가가 당연히 맞겠죠. 그렇지만 이력 추가가 체크가 되면은 2줄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을 또 지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20쪽 별표에 보면은 담임 이력 삭제할 때는 학생 개별로 다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2줄로 뜨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미 저희들이 작업했던 흔적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하실 때는요. 어떤 분이든지 등록을 하시고 이력 추가인가 오류 수정인가를 저장 버튼 누르기 전에요.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변경 구분 사경 나오죠.
자, 담임을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요. 신규 등록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면 자, 이제는 이제 이 분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되죠? 권한관리, 교무자료 권한승인관리에서 승인 완료되어야 최종 반영됩니다. 이 선생님, 김세정 선생님은 1학년 일반 지금 권한 줬다고 1학년 일반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또 마찬가지고요. 손흥민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2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학년 보겠습니다. 2학년 한번 해볼게요. 박예진 선생님, 이페르마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등록하겠습니다. 담임 등록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놨으면 된 것이 아니고 기본 메뉴에 가시면은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뜨는데요. 이걸 이제 교무부의 어떤 선생님이 하시면은 그 선생님이 삐지 말고 가셔야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권한관리, 권한자료, 교무자료, 권한승인관리. 여기에 가셔서 자, 학년반 여기 지금 이렇게 안 뜨는 건요. 이분들한테 전에 주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안 생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스트 서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력이 남아 있어서 이런 과정이니까 여기에 뜹니다. 뜨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서 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유학기는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교육 담임 편성이 끝났으면요. 담임 교사 중에서 담당 학생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 매뉴얼에도 있습니다만은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복수 담임인 경우에 요 관리를 하니까 이건 따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별 학생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복수 담임 사용 안 하면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21쪽에 중요한 내용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 담임교사가 A, B, A로 바뀌면은 학교생활기록 학년 이력은 전에는 B, A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A, B, A 작년부터 A, B, A로 표시되게 하는 걸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임계 편성이 끝났으면 과목 개설 가겠습니다. 과목 개설. 자, 과목 개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은 일반 과목 관리입니다. 선택 과목 수업 관리는요, 학생들이 이제 반이 여러 개고요. 1반에서 5반까지는 일본어를 배우고요. 6반부터 10반까지는 중국어를 배운다. 이런 경우에 선택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아까 봤었던 교육과정 편제에도 두 과목을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두 과목을 여기에서 선택 과목군으로 묶고 배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요즘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자문단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목 관리에서 이제 만들어진 교육 과정과 선생님을 연결시키고 반을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김세정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제 국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하고 전체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 선생님 박에디슨은 과학 선생님인 것 같고요. 과학 선생님 과학 과목이고 1학년 1반, 2반 저장하시고요. 과학 과목에 편제 유형이 등록 안 됐다고 하네요. 다른 과목으로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생님, 체육 선생님 하시면 되겠네요. 체육은 제가 3단계로 등록을 했었죠. 등록을 하고요. 자, 페르마 수학 선생님이시네요. 수학 선생님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담임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담임 선생님은 요 창체와 자유학기 활동의 기본적인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시간표에 들어가는 작은 학교는
해당 선생님을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표가 복잡하게 가고 반편성이 여러 가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자유학교 활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을 대표로 넣습니다. 대표로 놓고 선생님들이 뭐 담임 선생님이 다른 반 수업을 들어가게 되더라도 수업 겹침으로 뜨더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니까 보통은 이 담임 일괄 등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 나오죠. 자유학기까지 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저장하면은 변경 사유. 자, 이러면 이제 앞에 뭔가 또 생기는데요. 담임 등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담임 권한 등록. 정확히는 자료 권한입니다. 그래서 자료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아까 김세정 선생님을 1학년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겠죠. 클릭을 하면 이미 일반에 배정되어 있었고요. 손흥민 선생님이 2반 담임이었으니까 2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되게 됩니다. 자, 과목조에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삭제할 수 있는 거는 왜 삭제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 1학기 때 계셨다가 1학기 말쯤에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복직을 하셔가지고 새로 이제 수업을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과목 일람표에 두 선생님이 다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선생님을 앞에 있던 기간제 선생님 이름을 지워주시면 그 일람표에 이게 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과목과 수강학생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수강학생 편성. 자, 지금은 수강학생 수가 이제 다 0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뭐 1학년은 저희들이 등록을 많이 못 시켜서요. 이게 이제 일일이 자료를 등록시켜야 되는 경우라서 저희들이 다 많이 못했습니다. 자, 일반 과목 등록, 일괄 등록을 누르면요. 모든 학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1반에는 1명이 있고요. 2반에 1명이 있으니까 총 2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고요. 혹시 이제 전이 본 학생이 잘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동이 발생한 학생을 일괄 등록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과목 일괄 삭제, 아까와 이제 반대되는 경우였죠. 일괄 삭제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배정이 된 겁니다. 2학년은 저희 아직까지 3단계, 5단계 성적 처리 유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학년은 예시를 들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 개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학사 일정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학사 일정. 자, 행사 코드 관리. 행사 코드 관리는 뭐 그 해 행사가 또 뭐 새로 생기면은 여기다가 등록하시면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오른쪽에 학생부 특별활동이라는 부분, 여기에 전국연합 학생평가 요즘 안 합니다만은 여기 청마제에 있습니다. 자, 자율활동이냐 진로활동이냐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율활동으로 여기서 지정하게 되면은 시간표에서 행사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율활동으로 지정해 두게 되면 시간표 관리에서 행사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것이 또 시수 누계에 잡힐 때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따로 잡혀서 따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반영으로 해놓고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아마 이제 반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행사 처리하려면은 조금 그 행사 처리되면서 바로 자율활동으로 관리하고 싶다, 등록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고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정 관리인데요. 일정 관리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됩니다만은 중요한 그 두 가지 이 부분입니다. 요 위에 부분요. 공휴일 정보 생성과 공휴일 정보 생성.
자, 다시 생성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요거와 요거를 반드시 켜시고 공유일 정보 생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등교 계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학사 일정 관리를 연초에 못 하시고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시작하시느라고 요거를 제대로 안 하셔서 아이들의 수업 일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학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학년 말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아시겠지만은 학교 일지를 다 고쳐야 됩니다. 학교 일지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일지를 다 생성 취소하시고요. 기한문 취소하시고 생성 취소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하고 다시 생성하고 다시 결제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사 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공휴일 정보 생성과 주 5일제 수업 적용 잘 활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등록하셔야 되겠죠. 입학식 등록되어 있고요. 방학이 7월 한 중간쯤 되겠죠. 8월 방학. 아이고, 방학이 안 만들어져 있나 보네. 여름방학을 찾아볼까요? 아이고, 여름방학식도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9월로 해가지고 2학기는 안 했네요. 그죠? 공휴일 정보 생성하겠습니다. 아이고,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자, 1월 만약에 10일 날 졸업을 한다고 치면요. 여기 있는 졸업식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졸업식. 자, 어떤 학교에서 졸업식 날 종업식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졸업식과 종업식을 동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종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입학 메뉴에 가서 졸업일을 당겨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사 일정에 있는 졸업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인데 졸업/종업식이라고 정해놨으니까 졸업식은 학사 일정 어디에도 없으니까 졸업식을 못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가져오게 돼 있는데 자동적으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수동 입력도 안 되니 입학 메뉴에서 곤란을 겪겠죠. 그래서 이 졸업식과 종업식은 따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따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괄 등록 누르시고요. 2월 며칠 1월 10일이라고 했죠. 2022년 1월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10일요. 1월 10일.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끄시고요. 자, 찾기 해서 졸업식을 찾아옵니다. 졸업식을 찾아오고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시면 학년별로 다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졸업식 3이라고 되어 있죠. 3학년만 졸업식이고 종업식이 되려면 또 다시 일괄 등록하고 2022년 1월 10일 2022년 1월 10일 종업식을 찾아서 1학년, 2학년만 해당되겠습니다. 등록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늦어져서 1학년,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수업 일수가 달라졌을 때 휴업일 처리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고 저장하시면 저장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쉬는 시간에 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사 일정 행사 코드 관리 이거 추가하는 거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방학식 날에 방학일도 지금 없고요. 저희 지금 방학일도 없고 방학식, 겨울 방학식은 있는데 여름 방학식은 없네요. 그래서 뭐 하나로 통일해서 쓰셔도 되고요. 따로 나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름 방학이라는 거 하는 걸 넣어보겠습니다. 여름 방학은 여름 방학 이렇게 추가 버튼 누르고 여름 방학 누르고요. 행사일 여부 상관없죠. 이게 뭐가 되죠? 여름 방학은요, 휴업일입니다. 여름 방학은 휴업일이 되고요. 특별 활동은 반영 없고요. 특별한 사항 없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봐서 해당 있으면은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사 코드가 하나 생겼고요. 여름 방학이라고 딱 나오죠. 여름 방학식도 좀 넣으면 좋겠다. 여름 방학식은 방학식이니까 방학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겨울 방학식 날도 같이 쓰고요. 자, 공제일은 해당 없고요. 전일 행사 아니고요. 전국 행사 코드 뭐 여기다 선택 안 해당 없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학생부 특별 활동은 이건 자율 활동이 되겠죠. 자율 활동으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하면은 이건 이제 자율 활동으로 선택이 돼 있으니까요. 방학식이죠. 방학식 자율활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표에서 넣었을 때 방학식은 자율활동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행사 처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사 일정 관리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교육과정은 이제 다 했고요. 시간표를 해야 되네요. 자, 시간표 관리 보겠습니다. 자, 시간표는 기본적인 과정은 이제 기초 시간표 관리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교재는 시간표가 좀 뒤에 좀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간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원문은 교재 30쪽입니다. 자, 기초 시간표 관리가 있고요. 전체 시간표 관리가 있습니다. 기초 시간표에서 기초 시간표를 만들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전체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체 시간표에서 선택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1학년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요. 과목도 뭐 거의 지금 몇 개 없는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끌어서 하시면 됩니다. 끌어서 하시고요. 이렇게 끌어서 하시고요. 끌어서 하시고 과목이 몇 개 없는 관계로 임의로 막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수학. 자, 이러다가 이제 동아리 활동, 창체 동아리 활동 좀 하나 넣겠습니다. 2개 넣을까요? 그리고 자율 활동도 넣어야 되겠죠. 자율 활동도 넣고, 자, 그리고 이제 국어 했으니까 이제 수학을 좀 넣고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자유학교 동아리였습니다만은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 넣습니다. 다시 국어 넣고요. 체육 이렇게 넣어서 한 반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2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2반도 아까 이제 일반 과목 관리에서 과목 개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에서 정해 놨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제가 이제 막 하느라고 수업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여기였나요? 동시 덮어쓰기입니다. 덮어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의적 좀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반 좀 넣어보면요. 창의적, 진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어는 이렇게 넣고요. 수학 이렇게 넣고요. 참 이게 체육이 3교시였으니까 이렇게 넣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1분만 저장하겠습니다. 1분만 저장하게 되면은 자, 이제 1학년 시간표, 기초 시간표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업 겹치는 선생님들은 겹친다고 나옵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많이 나오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중복은 다행히 지금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 시간표 관리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요. 3월 1일부터가 되겠죠. 3월 뭐 2일부터 수업입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8월 말까지니까요. 8월 말까지 이렇게 쭉 8월
28일까지가 1학기니까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학년 1학년이죠. 1학년이고 선택은 반은 전체 선택 하시고 반영 해주시면, 자, 이제 없던 전체 시간표에 이제 뭔가가 생겼습니다. 야, 생겼는데 이거는 입학식은 저기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1학년 2반은 안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좀 렉이 걸리곤 합니다. 죄송합니다. 닫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표 자,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만약에 뭐 8월 7월 7월 뭐 18일 날 7월 18일 날 7월 10 아까 9일이었나 16일이었네. 16일 날 방학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행사 처리를 이렇게 하면은 행사 처리 방학식이 되겠죠. 방학식은 이제 1시간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적용 범위를 학년 내지는 학교 전체로 이렇게 넣으시고 지금 학년만 하겠습니다. 1반, 2반 두 개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은 자율활동으로 처리가 되면서 동시에 두 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의 이제 자율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생활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에 가시면은 반별로 입력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일자가 조회 버튼 누르고요. 일자가 뜨는데 이렇게 7월 16일 날 행사 처리한 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1시간이라고 바로 뜨는 거죠. 물론 이제 7월 16일 다른 행사가 있어서 수동으로 등록할 때는 7월 16일이 두 개가 뜨게 되고 이수 시간도 2번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좀 잘 확인해서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표 만들기와 전체 시간표 관리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조금 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어디냐면요. 32쪽과 33쪽 보시면요. 수업 교체할 때 이력 추가 또는 취소 선택 중간에 별 있는 거 있습니다. 자, 거기서 선생님들 시간표를 만약에 이제 바꾸게 되면은 선생님들 시간표를 바꾸게 되면은 뭐 이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수업 교체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여기 이력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력 추가 선택 교체 시간표 뭐 선생님 해가지고 이력 추가가 있는데 이력 추가 미추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추가 말고 이력 추가를 해 두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업 교체 이력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 교체 이력 관리. 여기 승인 요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교체되는 거는 학교장의 승인, 학교장이 뭐 사후 승인이라도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물론 결부광 일지에도 승인 요청이 있습니다. 결부광 일지도 나중에 결부광 처리했을 때 여기서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그 테스트 써보고 일정 부분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에 좀 장애가 있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좀 되돌아가서요. 26쪽 보시겠습니다. 26쪽에 동아리 활동 보겠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지금 아직까지 제가 뭐 몇 가지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제대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참 제대로 들어간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권한 부여해서 권한 부분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 아직 이제 설명이 덜 됐고요. 좀 이따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아리 부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를 이제 제가 만들어 놓았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동아리 활동, 동아리 부서 구분, 학교 스포츠 클럽, 청소년 단체, 자율 동아리 이렇게 4가지 부서 구분 방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창체 동아리로 편성을 시수를 합산을 하고 동아리 활동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로 할까요? 동아리 활동 부서, 배드민턴, 풋살반 있으니까, 배드민턴반 있으니까 탁구반 하겠습니다. 탁구반 만들고, 탁구반은 기본적으로 뭐 스포츠 클럽에 가깝겠네요. 학교 스포츠 클럽. 자, 학교 스포츠 클럽입니다. 방과후 학교 스포츠 클럽 아니고요. 자, 담당 교사 추가하면은 담당 교사가 지금 누군지 성함들이 좀 복잡해서요. 이시로 선생 하는 이페르마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페르마 선생님이 이페르마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해서 뜨는데 이렇게 나의 메뉴 권한관리 교무자료 권한 승인관리에서 승인 완료되어야 최종 반영됩니다. 이거 꼭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임시교사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좀 임시교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권한관리에 보시면은 동아리 활동 지금 안 뜨는 것은 임시교사로 등록시키신 분들이라서 제대로 잘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생활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 부서 만들었고요. 부서 배정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을 연결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독서 토론반 체크하고 저장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죠. 배정 학생 수 이렇게 생깁니다. 학생 배정했고요. 물론 2학년 학생도 배정할 수 있겠죠. 뭐 교과와 상관없이 배정할 수 있으니까 2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 나하양 학생을 독서 토론반에 배정한 겁니다. 하면은 딱 되고요. 아까 한 명 배정했는데 왜 여기 한 명이 나올까요? 2학년 일반에서는 한 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나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부서별 기록에 가면 독서 토론반에 2명 들어와 있죠. 1학년에 1명, 2학년에 1명. 이건 독서 토론반 담당 선생님이 보시는 화면이고요. 자, 부서 배정은 담임 선생님이 보시는 화면이니까 당연히 그 반 담임 선생님으로 그 반 학생들의 인원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동아리 활동 이수시간 기준 등록은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요. 지금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해보면은 자, 지금 1학년에 아까 시간표에 뭐 이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창체 동아리를.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1교시, 2교시에 김세동 선생님이 지금 독서 토론반의 담당이시니까요. 해당되는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지금 매주 하는 걸로 시간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체크하고 저장하면은 이 선생님이 됐고, 이 체크된 양에 따라서 이게 부서별 기록에서 누가 기록 시수가 만들어지고 누가 기록한 거와 출석 체크를 해서 출석에 맞는 그 이수 시간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수시간 반영할 때요. 이수시간 반영할 때 이수시간 반영 버튼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은 아까 이수시간 기준 등록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1시간을 저장하겠습니다. 1시간 저장하게 되면 부서별 기록에서 독서 토론반에 1시간이 지금 시간표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시간표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24일 기준이라서 그런 거고요. 자, 1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1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고요. 좀 비슷한 걸로 이 자유학기 쪽이 있는데요. 자유학기 쪽은 관리 있고 이수시간 기준 등록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기록은 없습니다. 자, 주제 선택 활동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등록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유학기 활동명 김채종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소설 창작반 이렇게 해서 주제 선택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담당 교사 추가는 김세종 선생님. 역시 임시교사 제외이기 때문에 상신해야 되는 것은 없을 거고요. 자, 여기다 담당교사 한 명을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담당교사 한 명 추가는 지금 본인, 제가 지금 K 강사 중 0042라는 선생님이거든요. 아이고, 안 나오네요. 상사가 아니라 강사네요. 자, 이 선생님을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본인입니다만 원래 본인 이제 등록이 된 신규 등록. 자, 승인 완료되어야 됩니다. 담당교사 2명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기본 메뉴에 가서 보겠습니다.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 자유학기에 한 명이 뜨죠. 아직 신규 등록이라고 아까 제가 했던 거고요. 소설 창작반 이렇게 해서 임시교사가 아닌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뜹니다. 이게 승인 요청해 가지고요.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주제 선택에 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학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1학기는 나오는데요. 학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러면은 기본 메뉴에 이 승인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유학기죠? 조회. 자유학기. 자,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테스트 서버라서요. 본인이 본인한테 이렇게 올리고 결제를 하게 됩니다. 자, 승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 생활 메뉴에서 주제 선택, 이수시간 기준 등록도 할 수 있고요. 활동부 기록에 가면은 자, 아까는 없었던 1학년도 뜨고 소설 창작반도 뜨는 거죠. 아직 학생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밑에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출석 관리, 시간 관리 마찬가지로 다른 반은 뜰 수가 없죠. 다른 반 등록된 것도 없습니다만 자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학기 관련 등록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동아리 활동이나 자유학기 활동할 때 등록하실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26쪽에 별표시 있는 거 한번 봐주시면요. 동아리 이름은 가능하면 한글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재요령에 처리 요령에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영어 사용은 조금 자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전출이 생겼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뭐
우리는 다 이해하고 양해한다고 하지만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는 경우에 전입 학교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또 그 이름 때문에 생활기록부 정정을 해야 되고 정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과년도, 지나간 학년도 같은 경우는, 학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동아리 이름이나 부서 이름, 동아리 이름, 활동 이름, 자유학기 활동 이름 이런 것들은 한글로 정해주시면 서로 간에 업무 처리에 조금 원활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창체에서는 누가 기록이 있으면 이름을 못 고칩니다. 역시 이쪽에 자유학기 활동에서도요. 누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활동 내용이 기록되게 되면은 이름을 못 고칩니다. 활동 내용 다 지우고 이름을 고쳐야 되는 거고, 또 지나간 학년도는 학교 교육계획에는 분명히 영어로 돼 있고 전출 자료에는 전출 자료만 고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또 행정적으로 서로 업무 협조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글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까지 했고요. 자유학기 활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표 업무 말씀드렸고요. 자, 학적 업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학적 업무 중에서 페이지 34쪽. 자, 학적 업무 중에서 이제 전입생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따금씩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은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입 전출에 관한 내용은 그 교육 업무 포털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전입 전출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조금 넘는 시간 분량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입과 전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학교 화면을 이렇게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 전입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니까 지필평가 관련입니다. 지필평가,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지필평가 성적관리, 수행평가 성적관리가 있습니다. 1학기 보통 이제 중간고사, 1회고사 마치고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를 치고 오겠죠.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학교 성적을 보기를 하면은 보입니다. 그럼 그 학생의 성적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학기 말에 아이 성적들, 학생들 성적을 합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고사 성적이 한 35%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점수가 없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 작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필평가 성적관리, 수행평가 성적관리는 그 아이가 가져온 성적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전입학교의 성적 산출 기준에 맞게 맞춰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필평가를 100점 만점 안 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안 하는, 영역별로 100점 만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의 전입교의 상황에 맞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기말 성적관리는 이제 학생이 학기말 성적까지 다 산출된 상태에서 ABCD까지 나오고 성취도까지 다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전입을 왔을 때 그 학생의 성적을 관리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점에 따라서 전입 자료가 넘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학생의 자료에 학교 생활기록부 자료에 학기말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주는 경우고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전 출결 자료 등록. 이전 출결 자료는 신입생도 그렇고요. 재학생도 그렇고 계약하자마자 그날 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2학년 진급해서 바로 전출을 보낸 게 되는 거니까요. 그 학교에도 하루에 수업 일수가 생기고요. 우리 학교 전입교에도 하루에 수업 일수가 생깁니다. 그 학생은 이제 그 전 학교의 수업 일수를 0으로 줄여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로 오는 거죠. 여기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1이라고 돼 있습니다. 1이라고 돼 있으면
요 학생을 클릭하셔가지고 그 학생의 출결 일수를 0으로 고쳐주셔야지 그 학생의 수업 일수가 바르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또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요. 재취학 학생, 학년도 중간에 들어오는 재취학 학생, 유예를 했다가 들어오는 재취학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업 일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7월 말에 아이가 유예를 했다 그러면 7월 말까지의 수업 일수가 그대로 출결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월 말에 유예를 했는데 5월 초에 재취학을 했다 그러면 5월 초까지의 수업 일수를 계산하셔서 결석 일수를 계산하셔서 이 화면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전 출결 자료 등록 잊지 마시고 확인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취학 학생들 어디다 등록하는지 가끔씩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36쪽 그 윗부분입니다. 36쪽 윗부분 재취학 편입학 관리 후행 처리 1, 2 있습니다. 이전 학적이 존재하는 경우, 이전 학적이 존재하는 경우라는 얘기는요. 초등학교 학적일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학적인 경우는 이제 입학이 되겠죠.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유예했으니까 학적이 어딘가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입관리에 보시면은 재취학의 얘가 여기 있습니다. 재취학이 본교가 있고 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학교 학생도 2학년 마치다가 유예를 했고 2학년으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일수를 다 채울 수 있다면 재취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 찾기를 해서 그 학생을 찾아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요 메뉴 전편입 재취학에서 복학생을 등록하는데 문제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죠? 2번 같은 경우죠. 이전 학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때 미인정 유학으로 나갔으니까 초등학교 졸업이 없겠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갔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마치고 1학년 때 해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재취학 요건은 갖추어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2학년으로 재취학시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재취학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재취학 학생은 거기다 입력합니다. 기본 학적 관리, 추가 입학, 입력 누락자 등록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학생은 재취학이지만 출신 학교는 없습니다. 출신 학교가 꺼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추가 버튼 누르고요. 지금 이 상태는 켜져 있죠. 입학인 경우에도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취학인 경우에는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신 초등학교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변동사유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변동 구분이 입학인 경우에만 출신 초등학교를 입력합니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여기서 추가 입학 입력 누락자 등록에서 등록을 한다. 이거 꼭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출 관리와 전입 관리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업무 포털 초기화면에 있는 동영상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9쪽 보겠습니다. 학업 중단 관리와 학생 이동부 반변경 관리 이렇게 있는데 위탁 학생 관리도 있습니다. 학업 중단 관리는 이제 유예되고 면제되는 학생들을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학적 관리가 아니고 학업 중단 관리 여기에 있고요. 유예 면제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해서 추가하고 등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 여기 학적을 찾아와서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 학적에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그 학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면제학생 처리입니다. 면제학생은 유예된 학생이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면제가 되는 경우에 면제 학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질의가 들어오는데 유예된 학생을 재취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등록하시면서 변동 구분에서 유예를 선택하시면 학생 찾기에서 면제된 학생, 학년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유예 중인 학생의 이름을 조회를 하시면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그 학생을 이 화면에서 바로 면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예된 학생이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학교로 연락이 와서 면제 처리를 해야 되면은 이 화면에서 유예된 학생을 재취학시키지 마시고 여기서 유예된 학생을 유예 학생 찾기 유예된 학생 찾아가지고 조회해가지고 면제입니다. 찾아가서 그 학생을 면제를 여기에서 학적 반영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정원의 관리는 무슨 거냐면요. 여기서 등록을 유예된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록을 해야지만 그 민원 메뉴에서 이 학생이 정원의 관리 대상자여서 검정고시 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 안 하면 학교에서 발급한 유예 확인서가 있습니다. 유예됐다는 확인서, 유예될 당시에 학교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있는데요. 그 확인서로 확인해야 됩니다만은, 검정고시 칠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등록하게 되면 민원 메뉴에서 하게 되니까, 여기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유예일자 이후, 그 다음 날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해두면은 학생이 검정고시를 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정원의 관리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검정고시용 자료를 등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서는 정원의 관리, 지금 현재 나이스에서는 정원의 관리를 하는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위탁학생 관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학생 관리는 학기별로 등록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학기별로 등록하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 있는 위탁학생 확인 요청 접수 및 자료 전송은 나이스를 쓰는 위탁기관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조회가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위탁학생을 등록하고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지정하고 위탁 구분은 거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뒤에 있는 기관 구분을 참조하셔서 입력하시고 하면 되고요. 1학기, 2학기 두 번 다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경우는 2학기에도 날짜는 똑같이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급 담임 선생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 이제 있는데요. 학급 담임 선생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에 이제 뭐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일일이 설명드리자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쪽에 보시면은요. 일일 출결 관리 및 마감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 출결 관리를 이제 소홀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끔씩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 후에 이렇게 결과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마감 처리를 여기서 일일 출결 관리 담임용에서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고 요 밑에 반별 일출결 마감 관리에서 3월달을 쭉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 전체 선택하고 체크를 우리는 결석이 없다. 결과도 없고 지각도 없다. 그랬는데 담당 과목 선생님이 체크를 한 경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과목 선생님이 여기다 체크를 했는데 마감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얘가 조퇴를 했으면 조퇴, 질병이면 질병, 결과를 했으면 결과라고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이 마감을 소홀히 하시면 이거 없는 채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학생의 어떤 출결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여기에서 저장하시고 마감하는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여기를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체 말고요. 또 뭐 창체가 동아리 같은 경우나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활동별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이 출결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여기서 꼭 확인하시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지 좋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42쪽 교재 42쪽 보시면요. 학업 중단 숙려제 학생은 매일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합니다. 위탁 학생 일일 출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리하지 않고요. 거기 메뉴가 어디냐면요. 여기 반별 월 출결 마감 관리에 오시면은 여기에 제일 밑에 까만 글씨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월 중간일인 학생의 경우 해당 월의 수업 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해서 어디에다가 한다? 학정 메뉴에 위탁 학생 관리 여기 출결 관리에서 입력을 합니다. 위탁 학생에 오시면은 여기 등록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성적 등록이라든지 특기사항 등록이라든지 기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보내주는 자료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주는 대로 여기에 입력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 출결 마감 관련해서요. 월 출결 마감 관련해서 수업 없는 2월 달도 월 출결 마감해야 되냐라고 질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그게 어려우신 작업이 아니라면 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하는 것이 뭐 시스템적으로는 좀 필요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봉사활동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담임 관련해서 동영상도 업무 포털에 담임 업무로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쪽 보시면은요. 학생 생활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이 아니죠. 봉사활동 누가 기록 잠깐 보면요. 자, 김초롱 학생에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학교 구분이 학교인 경우에는 봉사활동 영역을 기타로 지정할 수가 없다는 점 거기 별 표시에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인데 3월 2일자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를 많이 내는군요. 자, 이렇게 나오죠. 학교인 경우에는 기타 영역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 영역은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쪽, 46쪽에는 전출생 하고 전입생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뭐 매일 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필요하실 때 이 자료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은 올해 자료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나이스 광장에 가시면은 사용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2021학년도는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참조하셔서 업무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정리된 걸로 좀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담임 업무도 너무 간략하게 했나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시작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 부분도 좀 필요한 내용을 그 업무 포털 초기 화면에 동영상으로 제작해 둔 것이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아직 예정입니다만은 다음 주 금요일에 시스템 관리 관련해서 동영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이렇게 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강의도 듣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또 자문단 업무 포털 초기 화면에 있는 자문단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광장에 보면은 나이스 광장 그 질의 코너가 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도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질의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정보원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답변을 달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